안녕하십니까. 네, 타임포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색다른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스위스 하이엔드 클락 메이커 레페의 롯데 에비뉴엘 본점 부티크입니다. 레페는 지난 2024년 국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이스트 1층에 문을 열었었는데, 다만 그때 장소는 원래 팝업 이벤트를 위한 오픈된 공간을 이 매장으로 개조한 곳이다 보니까 부티크의 느낌이 잘 나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오픈한 매장은 고급 부티크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한 분위기에 안쪽에는 이 프라이빗한 상담 공간도 있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레페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 레페가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페는 이름대로 1839년 오기스트 레페가 피에르 앙리 파우르와 함께 프랑스 두강 일대에 설립한 레페 매뉴팩처에 기원을 둡니다. 초창기에는 탁상시계와 뮤직박스를 주로 제작했고 이후에는 알람시계나 캐리지 클락까지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품 완성도 역시 빼어났는데 레페는 그를 바탕으로 파리, 비엔나 등 각국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수차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레페는 1975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 이 당시 해산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커츠 파동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 럭셔리 클락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또 이 새로운 영국 매뉴팩처에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고, 바뀐 전략은 다행히도 통했습니다. 레페는 이후 이 하이엔드 클락 메이커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1981년에는 찰스 왕세자와 이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 결혼식에 참석한 주요 귀빈에게 증정하는 선물로 이 자사의 시계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레페가 시계 애호가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이 창립 175주년을 맞은 지난 2014년입니다. 이때 MB&F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한 이 탁상시계 스타플린 머신이 처음 나와 기대 이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MB&F와 함께한 시리즈는 이후로도 계속되는 한편 이 루이비통, 샤넬, 율리스 나르당 등 이 다른 메이저 브랜드와의 협업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레페의 창의적인 클락 메이킹은 그만큼 독보적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탐내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명품 제국 LVMH 그룹이 지난 2024년 레페 1839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레페는 이후 대제국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이 브랜드의 역량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연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이 더 크고 럭셔리한 두 번째 부티크를 오픈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페 이 롯데 에비뉴얼 본점 부티크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요즘 독립시계 제조사 중 가장 핫한 워치메이커 MB&F와 협업한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작년에 GPHG에서 수상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은 쥘 베르네 소설 정복자 로비르에 나오는 비행선의 이름인데요. 디자인도 그래서 동일하게 소설 속 알바트로스로 본땄습니다. 알바트로스는 어찌 보면 레페의 기암급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좌우 길이 600mm, 높이 600mm, 너비도 350mm, 무게도 무려 17kg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차임 기능과 상단의 프로펠러가 움직이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프로펠러는 30분마다, 차임 기능은 1시간마다 작동하는데요. 시간과 차임 기능을 담당하는 더블 배럴 무브먼트와 프로펠러 구동을 위한 무브먼트를 별도로 장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블 배럴 무브먼트는 이렇게 앞쪽 프로펠러를 와인딩하는 동작으로, 프로펠러 구동용 무브먼트는 뒤쪽의 프로펠러로 이렇게 와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은 이 디스크를 그냥 손으로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져온 건 타임페스트 D8 다이얼 아티스트 에디션인데요. 타임페스트 D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스위스 로잔 예술대학과 공동 작업한 두 번째 시계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는 레페 하면 떠오르는 시계 중 하나인 핫벌룬입니다. 타임페스트 시리즈는 전부 이렇게 자동차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D8은 1950년대 F1 차량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외관의 페인트도 실제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료, 타이어도 실제 고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바퀴 사이로는 시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페스트 시리즈는 와인딩도 굉장히 재밌어요. 풀백 모터 자동차 장난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뒷바퀴를 이렇게 감으면 와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 아티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핸드페인트 다이얼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 크리스 알렉산더와 협업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인지 차량에 있는 번호별로 단 한 점씩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전 모델이 유니크 피스란 이야기죠. 이번엔 발타자르 골드인데요. 이것도 MB&F와 협업한 모델입니다. 발타자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박사 중 한 명의 이름인데요. MB&F의 창업자 막시밀리언 비저 가문의 장남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해요.
이 시계의 특징은 바로 양면입니다. 그래서 부재도 인간과 기계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정면에 웃고 있는 모습에서는 눈이 20초 단위의 레트로그레이드 세컨즈, 가슴의 디스크가 시간, 허리의 게이지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터미네이터를 닮은 다크사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가슴에서는 기어 트레인, 그 아래에서는 문 페이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발타자르는 로봇답게 이 팔관절도 모두 움직이고 방패에는 MBNF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에는 시간 세팅용 키가 숨어 있다고 해요. 다음은 그레네이드입니다. 이거는 이름처럼 미군의 마크2 수류탄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이라고 해요. 실제 수류탄과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도 동일한 620g입니다. 모든 그레네이드는 색상당 99개 한정판인데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로즈골드 컬러를 베이스로 내부 부품에 팔라딘 코팅을 더한 버전입니다. 그레네이드의 와인딩이랑 시간 설정 방식은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굉장히 익숙할 만합니다. 두 동작 모두 이 안전핀을 이렇게 뽑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안전핀 모양의 와인딩 키를 아래에 연결하면 와인딩, 위로 연결해서 돌리면 시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TF35 러스트 인 타임인데요. 이것도 타임패스트 시리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자동차 모양이겠죠. TF35는 초고가 슈퍼카로 유명한 부가티의 1920년대 레이싱카인 타입 35의 디자인을 따왔습니다. TF35 러스트 인 타임은 여기에 레페 1839의 아티스트 제레미 브린의 페인팅이 더해진 에디션인데요. 와인딩은 다른 타임패스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뒷바퀴로 이렇게, 그리고 시간 조정은 이 핸들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TF35에는 재미있는 기믹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이걸 뽑아서 어디에 쓰냐면은 이 안에 가스가 있어서 라이터로 쓸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부티크에서는 백화점 안전 규정 때문에 가스가 없다고 합니다. 골든보이 윈체스터는 이렇게 이름도 생긴 것도 총입니다. 실제로 윈체스터 1866이라는 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창작 집단인 더 언네임드 소사이어티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윈체스터 소총과 똑 닮은 이 시계는 와인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 와인딩이 됩니다.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모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레버 액션은 15번 당기면 풀와인딩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15번 당기면 풀와인딩이 되냐? 이 시계의 모델이 된 윈체스터 소총의 장탄수가 15발이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골든보이라는 이름마저 원래 소총의 별명인 옐로보이에서 따왔습니다. 무게도 실제 윈체스터 소총과 비슷한 약 5kg이라고 하고요. 다시 타임패스트 시리즈인데요. 이번엔 타임패스트 2입니다. 타임패스트 2는 1960년대 레이싱카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타임패스트 2의 특징은 알바트로스처럼 무브먼트가 2개인 점인데 이번에는 엔진의 애니메이션을 위한 무브먼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열쇠로 시동을 걸면 엔진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와인딩은 다른 타임패스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뒷바퀴를 풀백 모터처럼 이렇게 굴려서 와인딩을 하는데 타임패스트 2의 경우는 가운데 기어복을 움직여서 어떤 무브먼트를 와인딩할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미 공포증이라는 이름인 아라크노포비아는 MBNF 10주년으로 협업한 제품입니다. MBNF의 막시밀리언 비저가 마만이라는 이름의 거미 모양 건축물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은 거미의 가운데 부분인 돔에서 표시하고 무브먼트는 그 앞에서 거미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다리 전부 움직일 수 있고 하단에 고정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어서 벽에 거는 식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올해 신제품인 게코에도 이어지는 디테일이긴 하죠. 와인딩은 아래쪽에 키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페 롯데 에비뉴엘 본점 부티크에서 이 브랜드 소개와 함께 이 매장 내 전시된 이 주요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장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를 통해 공개된 벨리 탱크 레이서, 게코와 같은 최신 노벨티도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레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거대 자본의 유입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기계식 탁상시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고급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하이엔드 탁상시계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동친 시장의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헤비 컬렉터나 이 단편화된 이 기계식 시계에 지친 마니아들이 점점 기계식 탁상시계로도 이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뀐 트렌드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레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손목시계로 구현할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과 이 신기한 메커니즘을 위시해 여기까지 왔고 또 한결같이 그 철학을 지켰기에 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레페는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잣집의 든든한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기하고 독보적인 탁상 시계들이 이 매장에 진짜 많습니다. 새롭게 오픈한 레페 롯데 에비뉴 본점 부티크에 오셔서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